사회안전의 2의 교재개발 워크숍의 제4장 생활안전편을 맡은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민경석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점 너무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반드시 참여를 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뵙고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학교 일정하고 겹쳐서 제가 사실 학교 일정을 좀 조정을 취소를 제가 참여를 안 하고 우리 워크숍에 꼭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게 조금 잘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발표하게 된 점 너무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미리 다른 워크숍 일정을 잘 조율해서 학교 측에 좀 강력하게 일정 조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기 앞서서 제 소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에 2002년 3월부터 재직 중에 있고요. 저는 건축공학과 중에 건설관리 및 건축시공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전문화 포럼 활동을 하면서 제가 요즘 최근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의 효율화 연구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건축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문화 포럼에 정말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계셔서 제가 미약하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도 많은 안전에 대한 상황을 공부를 하면서 작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파트는 생활 안전 부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건축을 전공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시설 안전 쪽으로 좀 맡아서 하는 게 가장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이제 시설 안전 부분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안전 중에 우리가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정,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그 다음에 많은 인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많은 안전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 시설, 그 다음에 또 특히 시설 부분에서 승강기 부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빙워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승강기 안전, 이렇게 네 부분 파트를 중심으로 시설 안전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봤고요. 각각에 대해서 정의라든지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쪽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기술을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를 봐주시면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교재 개발이 처음이거든요. 원래는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거를 많이 좀 작성을 해봐서 사실 좀 우리 공정식 교수님한테 많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라고 좀 고민도 토로해 보긴 했는데요. 제가 지금 1차 워크숍이니까 많이 좀 준비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듣고요. 최종적으로 많이 좀 다듬어 나가도록. 네, 첫 번째 저는 시설 안전 부분에 첫 번째를 이제 가정 안전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전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가정 안전의 정의, 그래서 가정 안전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안전의 사고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조금 현황 자료가 있어서 그것도 좀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정안전 사고의 발생 장소는 어떤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가정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해.
특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우리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전문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뭐 내용보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골자를 잡았습니다라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제 보시고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조금 더 내용을 늘려야겠다. 아니면 뭐 줄여야겠다, 없애야겠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은 교재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정안전의 정의 파트에서는 뭐 가정안전이란 무엇인가라고 교재니까 좀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이제 가정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 데이터가 수집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정안전 중에서는 취약전 어린이가 10명 중 7명이 다 가정에서 한 번씩 경험을 해봤다라는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가정이 오히려 가장 취약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기술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정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통계 자료가 있어서 이것도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최근 자료까지는 아니었고요. 2017년에서 2019년 자료를 좀 통계로 잡아봤고요.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 당연히 압도적으로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넘게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는 쪽으로 기술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가정 안전사고에 등의 이제 연령별 발생 현황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든 가정 안전사고의 절반 정도가 10대 미만, 좀 유아 어린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통계 자료도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안전 사고가 이제 연령별로 물론 종류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 주요 가정안전사고 사례를 좀 쭉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걸음마기, 유아기, 그 다음에 학령기, 그 다음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통계 자료가 이렇게 있었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쭉 해서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영악이나 이런 경우는 걸음마기 이런 데는 넘어져서 이제 뭐 부딪혀서 열상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찰과상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라든지 특히 노년기에는 골절, 뼈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발생 현황이 있었다라는 상황을 좀 제가 그 다음에 또 교재에다 실었던 내용이 이제 가정안전사고의 발생 장소 및 유형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안전사고가 이제 발생 장소가 아무래도 가장 생활이 많이 되고 있는 방이 가장 많았고요. 거실, 화장실, 부엌 뭐 이런 순서대로 있었다라는 거를 교재에 한번 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안전사고가 전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많겠느냐라는 종류를 봤을 때는 충돌이라든지 낙상, 추락, 미끄럼, 신체 끼임 등 여러 가지 쭉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내서 이 내용을 좀 기술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나오는 이제 가정에서의 안전점검표가 나와 있어서요. 이것도 실어봤고요. 우리 안전점검표는 회사라든지 학교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담당 교수나 조교 선생님들 아니면 이제 담당 책임자들이 이제 쭉 하는 건데 가정에서도 이런 안전점검표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교재를 통해서 실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안전사고 발생 중에 전기, 가스, 건물, 뭐 소방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 내용으로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사고의 발생 장소 및 유형 중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주요 대처법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한번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끄럼 사고라든지 창상, 찔림, 배임 사고, 그 다음에 화재 사고라든지 가정에서의 추락 사고, 그 다음에 충돌 사고, 섭취 사고, 뭐 이렇게 많은 그 다음에 화상 사고, 전기 사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쭉 표로 정리하고요,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안전의 사고를 이렇게 예방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가정 안전 파트는요, 안전의 정의, 그 다음에 발생 현황, 그 다음에 장소 및 유형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세 파트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요, 학교 안전을 제가 시설 안전의 두 번째로 잡아봤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학교 안전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은 어떤지, 그래서 통계 자료를 좀 중심으로 기술해 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안전사고가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세 가지로 좀 기술을 했습니다. 뭐 학교 안전의 정의는요, 제가 뭐 이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교 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는 뭐 학교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발생하는지 쭉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학교 안전에서 특히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학교 안전이 어디까지 범주로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전사고 냈을 때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겠지만, 또 민감한 부분이 학교 안전사고에 속하는지 아닌지 이런 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학교에 대해서 하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학교 시간에 이제 등교 하교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지시로 방과 후에도 학교에 있어야 되는지, 또 그다음에 현장 실습, 그다음에 기숙사, 그다음에 특히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 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서 왕복 시간까지, 좀 말은 되게 좀 어렵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진짜 왕복 집까지 가는 또는 기숙사까지 가는 그러한 시간까지 학교의 교육 활동으로 본다, 이런 법리적 해석을 좀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으로는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통계 자료를 좀 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추이 변화에서 최근 2022년 1사분기까지 이제 교재가 나오면 이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최신으로 계속 좀 귀찮지만 좀 업데이트는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1사분기에서는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상황에서 어떠한 추이로 발생하겠느냐라는 상황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장 좀 높다는 거. 그 다음에 2020년 1사분기라든지 이럴 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등교가 좀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차라리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자료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3개년 2019년부터 21년의 학교 행사 중에 안전사고 발생 비율 봤는데, 2019년 자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코로나 때문에 학제 운영이 조금 변동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분기가 높고, 그 다음에 뭐 2분기가 좀 높게 나타나고, 뭐 이런 통계 자료가 좀 들쑥날쑥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협의를 거쳐서 어떤 자료를 교재에 넣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학교 안전사고의 유형해서요, 어떻게 이제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어떤 그 유형으로 사고가 발생되는지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시간에는 안전사고가 언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고가 많은지, 그 다음에 어떠한 발생 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신체 상해 부위는 어떤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발생 시기라든지 안전사고는 어떠한 종류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상해 부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발생 시기라든지 안전사고의 종류,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발생 시 활동과 상해 부위를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분을 해보자 라고 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제가 이제 학교 안전사고에서 이제 특히 중고등학교 체육활동 시 종목별 어떻게 안전사고가 많이 좀 특히 활동이 많은 시기라서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수칙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축구라든지 농구, 피구라든지 그 다음에 단거리 달리기, 이어 달리기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학교 안전은 이제 안전의 정의, 발생 현황,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세 번째 파트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이라는 거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정확한 안전에 대한 다중안전 시설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안전관리의 의무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용 시설을 위한 안전 점검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중안전 시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 우리 저희 건축 법규상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많이 기술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중이용 시설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약에 피해 발생 시에는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용 시설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좀 관련 법규에 따라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고 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특히 다중 이용 시설하면 휴게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제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영화관, 비디오 감상실, 복합 영상물 제공업, 또 목욕탕업, 그 다음에 게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고시원,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이렇게 해서 다중이용 시설이 쭉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특히 또 이 특징적인 게 전부 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규가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법이 좀 다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이거는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학원 설립 운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층별 면적 제한 및 수용 인원 해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가 다중이용 시설이 돼야 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대상이 확립이 돼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 시설을 어떤 정도로 이용하고 있느냐라는 현황도 한번 분석 자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반 음식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것들도 상당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시설 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이용률이 높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현황과 안전관리 의무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에서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반 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방 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안전시설, 안전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고요. 특히 또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사항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시설을 위한 안전 점검을 해서 우리가 먼저 건축물 유형별, 즉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건축물 유형별 사회재난 피해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특히 진하게 나왔던 부분을 다중이용 시설 중에 좀 많이 봐야 될 부분인데, 특히 판매 시설이 압도적으로 좀 사상자라든지 사망자 이런 것들이 좀 높다라는 거를 좀 통계 자료로 좀 소개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다중이용 시설을 위한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앞전에 제가 가정 안전에 대해서 안전점검표를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다중이용 시설은 그거랑 똑같이 하나로 만들 수가 없고, 워낙 그 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가 있었다는 거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단지, 그다음에 유치원, 단란주점, 휴게 음식점, 안마시술도 전부 다 이제 좀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소개를 해서 안전점검표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의라든지, 특히 이제 어떤 것들이 다중이용 시설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정리. 네, 이렇게 다중안전 시설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시설 안전을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강기라고 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승강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승강기라는 게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휠체어용 무빙 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 승강기의 범주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개요를 정확하게 보자라고 해서 승강기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사고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두 번째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뭐 무빙워크라든지 휠체어용 리프트도 승강기에 해당하지만 그런 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아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이용하고 있는 승강기이기 때문에 따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승강기에 대한 관리에서 승강기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통해서 쭉 이렇게 했고요. 특히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휠체어 리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법의 중대사고에서, 이게 좀 맥락이 요즘 최근 중대재해법에서 이제 뭐 중대재해라고 하면 뭐 이거 우리가 굉장히 정리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승강기에서도 이제 승강기 관리법에서도 이제 중대한 사고다라고 칭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일로 7일 이내 뭐 1주 이상의 입원 아니면 3주 이상의 통원 치료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대한 사고다라는 이야기를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기 관리법의 이제 중대한 고장, 그래서 아까는 이제 사고였고요. 그러면 고장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또 정리를 해서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대한 고장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대한 고장이다라고 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중대한 고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만약에 이러한 중대한 사고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 주체라든지 전문 조사반, 그 다음에 초동 조사반, 그 다음에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각각에 대한 그 조치 프로세스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교재를 통해서 알아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래서 안전관리법에 대한 프로세스 이렇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제 우리가 승강기에 대한 중대한 사고라든지 고장이 나올 때는 신고서를 작성할 일이 생길 겁니다. 물론 이거 작성을 하면 안 되겠지만요, 가능한. 그래서 이런 작성 그 신고서에 대한 예도 교재에 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원인별 분류해서
이용자 과실은 작업자 과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 과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쭉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업체, 제조업체 이렇게 됐는데 원인별 분류가 쭉 정리를 했는데 좀 뒤에서 좀 특이한 통계가 이 중에서 가장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이용자 준수 사항을 발생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라는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가장 승강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이용자 과실로 인한 것이 압도적으로 좀 뒤에 통계 자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라는 것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승강기 주체별 중대사고에 대한 발생 현황을 보면은 이용자 과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업체, 관리주체 과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생 현황 통계를 보면은 12월, 그 다음에 7월 이런 쪽이 좀 높았습니다. 4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7월은 이제 우리가 더워서 많은 그 휴가철에 여러 가지 좀 이동량이 많거나 외부에 나가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 같은 경우는 연말 연시에 모임이 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것도 정확한 분석이 왜 그런지는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별 승강기 중대사고는 이렇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승강기 종류별 중대사고 발생 현황 통계를 이제 봤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너무나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고 무빙워크는 따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사고 사례집을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정리를 해 놓아 보았는데, 이거는 조금 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좀 집중적으로 높아 보이는 그러한 자료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엘리베이터는 이제 승객용부터 시작해서 소방 구조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걸 다 합치면은 오히려 좀 뭐 이렇게 결코 에스컬레이터만 높은 통계는 아닐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중대사고 용도별 승강기 용도는 어떨 것인가 라는 상황 통계에서 판매와 운수 시설에서의 승강기 발생 사고가 높았다라는 상황.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이런 것도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또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전을 위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에스컬레이터라는 거는 뭐 물론 고층에서는 비효율적이겠지만 저층 한계층 분량에서는 승강기 45대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에스컬레이터의 특징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정리를 쭉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장치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구동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에 안전하게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설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네 번째로 이제 엘리베이터에 대한 종류 여러 가지, 아까 승객용부터 시작해서 뭐 소방 구조용, 주택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엘리베이터의 종류도 한번 정의해 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요 장치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표로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요즘은 뭐 많은 그러한 그 점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터치리스라든지 풋 버튼 뭐 이래서 특히 우리가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엘리베이터 항균 필터 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의 구조도 정리를 해 놓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그 지켜야 될 준수 조치 이런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의 안전 이용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강기 안전은 이제 승강기에 대한 그 안전 개요, 안전 사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조금 더 기술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시설 생활 안전 파트에서 시설 안전에 가정환경, 가전안전, 학교안전,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안전, 승강기 안전 네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딱 30분에 맞춰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아직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어떤 빠진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은 2차 때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